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서 뮤 변이 3건을 첫 확인했는데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이국자서 발견을 했다고 해요. 뭐 이 뮤 변이 바이러스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2021년에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 변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 변이보다는 이게 뭐 치명률이라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좀 덜하게, 알려진 것보다 덜하게 좀 괜찮다고는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떤 의견에는 어떤 의견에는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이런 우려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이가 될수록 치사율이 좀 낮아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재 주요 변이 우려 변이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종류가 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기타 변이로는 죄송합니다. 자, 에타, 요타, 카파, 람다 이어 뮤까지 총 5종류가 있다. 이게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라틴어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뮤 변이 같은 경우 전 세계 발생률은 감소 추세로 전체 0.1%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오늘 제목으로 제가 2022 부동산 전망 위드 코로나 시대 돌입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접종률이 올 11월이 되면은 70%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요.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금 돌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11월이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미리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3, 4단계 같은 지금 현재처럼 변이까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를 인정하고 이제는 거리두기 이런 거 말고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게 낫다. 왜? 치명률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현관에는 뭐 0.1% 정도로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뭐 독감과 같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마스크를 벗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또 벗기로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걸려도 되는데 마스크 쓰면은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마스크를 벗으면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스가 총리, 일본의 그 스가 총리 있잖아요. 아베에 이어서 스가 총리가 재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어쨌든 코로나 방역 실패하고 올림픽 뭐 저 실패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스가 총리 사임을 하니까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했다. 총리가 사임하니까 일본의 증시가 폭등을 했다. 이건 뭘까요? 참 그렇습니다. 하긴 대한민국도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갑자기 또 코스피가 상승을 했잖아요. 뭐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권이 바뀌면은 돈을 더 푼다라는 뭐 그런 인식이 있는지 뭐 좀 그렇게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8월 20일에 1079.74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점차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해요. 이건 달러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일단 8월 20일에 1183.5까지 이렇게 찍은 다음에 지금 1157.0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1100원대로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1100원 초반 있죠. 그때 되면 여러분들 달러를 조금씩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달러로도 그나마 우리가 지금 뭐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은 지금 적금이나 예금 금리가 형편없어요. 아니 적금 금리 있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이런 게 보입니다. 뭐 적금 상품 뭐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지? 해서 보면은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한 사람당 한도가 5만 원이래요. 5만 원 해놓고 10% 준답니다. 이게 뭐 장난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달러가 쌀 때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왜 그러냐? 결국은 지금은 시중에 돈을 풀기 때문에 그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내년 정권이 바뀌고 뭔가 시장에서 정상화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혹여나 진짜 실물 경제 침체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달러를 비축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민세님께서 잉글리시 지민세님께서 5만원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은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른들께서 이렇게 세뱃돈이나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시잖아요. 5만원짜리건 뭐든 간에 용돈을 쥐어주시는데 그때 이제 애들을 위한 이 고금리 상품이 있어요. 고금리 상품. 거기 가입을 하면요. 금리가 높아요. 한 5%, 6% 됩니다. 근데 정말 한 달에 가입할 수 있는 게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 한도래요. 그럼 뭐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어쩌겠다는 말. 이게 참 웃깁니다. 그게 금융의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 8명까지 된다고 해요. 자, 10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웃기죠? 얼마 전까지 결혼식이 49명까지 가능했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지 않으면 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식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늘립니다. 그게 뭐 신혼부부들이 뭐 들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오후 6시 이후에 2명 플러스 접종 완료는 4명, 비수도권은 4명 플러스 4명 이렇게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오후 6시 되면은 코로나가 안 나오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6시 되면 안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뭐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시간 제한을 뒀잖아요. 근데 10시 넘으면 또 코로나가 그때부터 나오나요? 그건 좀 제가 시간 부분은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뭐 이런 믿음에 한몫했다. 뭐냐고요? 짧고 굵게 끝나겠다? 짧고 굵게 끝낼 수가 없죠.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잖아요. 감기를 전 세계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잡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없어요. 치료제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근데 뭐 치료제 개발하겠다? 국내 기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리스가 코로나 치료에 뭐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모 주식이 폭등하기도 했죠. 폭등하기도 했는데 거기 사태를 거기에 거기에 통감을 하고 그 모든 모든 책임을 통감을 하고 모 사모펀드로 주식을 팔겠다고 했다가 팔겠다고 하니까 또 폭등을 하니까 매각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업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당 사모펀드와 그 회사 간에 소송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도 있습니다. 코미디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결혼식장은 최대 49명, 식사 제공 안 하면 99명, 99명이죠. 자, 뭐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은 최대 6명,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2명,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자,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요. 최대 8인,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할 경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22시까지 운영 제한하는 것은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이건 수도권이고요. 자, 비수도권은 뭐 유흥시설, 뭐 노래방, 식당, 카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뭐 10시부터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또 식당이면 또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봅시다. 어쨌든 간에 추석 때 3대까지는 모임을 가능하게끔 한답니다. 자, 부모님과 자식을 포함한 3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 손녀, 손자 이렇게 되죠. 자, 몇몇 조건이 있는데 4명이 접종 완료자야 하고 만나는 장소가 외부 식당이 아닌 집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정부가 고향 방문을 가급적이면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KTX는 창가 쪽 좌석만 한 명, 이건 전번하고 동일하죠. 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이건 뭐야,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 면제를 왜 해줘요? 이 면제 왜 해줍니까? 국가 세금이에요, 국가 세금. 여러분, 그냥 내가 지나간다 해가지고 공짜로 지나간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연말정산할 때 더 걷어가요. 다. 모르셨죠? 다 걷어간다니까요. 다 세금이에요, 세금. 국가 세금 투입이라고요. 이런 거 미치지 좀 마세요. 그리고 또 대신 전 국민에게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지금 카카오톡에 페이스톡 하면은 데이터 쓰면 그리고 무제한을 쓰는 사람도 공짜인데 이거 뭐 합니까 이거? 이런데 세금 낭비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결국은 이번 조치는 비과학적이고 누더기가 된 방역 조치를 정상화한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숨어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후 6시만 되면 기어 나오냐? 이렇게 비아냥을 받던 사적 모임 규제, 오후 6시 이전은 4명, 오후 6시 이후는 2명,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기죠. 백신 인센티브 형태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은 6명,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또 8명, 비규제 지역은 죄송합니다. 자, 비수도권은 8명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번 조치를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혹시나 물론 코로나와 상관없이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집 구하려고 했던 것을 망설이면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집을 좀 보러 다녀야겠다 이러면서 수요가 혹시 더 폭증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뭐 얻었다라고 하기 표현을 좀 그렇긴 한데, 자, 코로나가 2020년 우리가 2월 3월인가요? 그때가 그 신천지발 코로나 터지면서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나가지고 아니 중국발 코로나, 우한발 코로나, 우한발 폐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모질한데,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눈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신천지발 코로나도 아니고 대구발 코로나 이딴 소리 했습니다. 이딴 소리 했어요. 이거 진짜 이게 뭐 우리 4대주의 합니까?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열받았어요. 열받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나가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나가시더라도 저는 제 소신껏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다른 국가들, 대만 같은 국가는 어떻게 했느냐? 공항을 셧다운했어요. 못 들어오게끔요. 물론 추후에 공항을 다시 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기도 했지만 초창기 대응을 상당히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진짜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 사회에 인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항을 폐쇄한다 이거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올림픽이든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대만은 국가로 인정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가 뭐 대만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대만이 중국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부.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국민당의 장개석이라죠. 장개석. 장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공산당이 마오쩌둥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마오쩌둥이 같아요. 마오쩌둥과 장개석이 전투를 했는데 결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해가지고 국가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 않고 그냥 복건성인가? 복건성의 그냥 한 성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속 대만의 위협 플레이를 하죠. 위협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절대,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93년도인가 이때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을 받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콩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한 번에 그 자유라는 그것을 얻은 나라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주주의의 맛을 알잖아요. 민주주의가 정말 그래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선진화된 거예요. 선진화된 겁니다. 왜? 국민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참정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투표권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 공산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기타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정권이 없죠. 아니, 박탈되어 있죠. 박탈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국가를 이끌기 위해 소수의 그 지도자들만, 그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유학이라니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있다면 언어가 같잖아요. 언어가 같은데 쓰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중국으로 유학을 하고 중국에서 대만으로 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대만 사람들은 수능을 안 봐요. 수능을 안 보고 대만인 전용 시험을 또 따로 봅니다. 그래서 대만 애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에서도 대만 애들은 따로 유학생 취급을 받아요. 유학생 취급. 하지만 언어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은 없죠. 제약사항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대만 친구들 물어보면 니네들 막 혹시나 대만하고 중국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물으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미국 갈까? 미국으로 튈 거랍니다. 미국으로 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대만은 지금 미국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주둔을 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대만이 필요하죠.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만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좀 듣기로는 미국이 그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F-35B라고 있는데 F-35B가 해병대는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활주로 해서 이륙하는 거는 F-35A라고 하고 사출기를 이용해서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게 F-35B라고 합니다. 거기 B를 붙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일본 경항모에다가 배치를 한대요. 경항모에다가. 일본도 좋고, 뭐, 미국도 좋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혹시나 경항모를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거기에 미군의 전략, 폭격기 같은 거죠. F-35를 또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심할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 중국이 정말 무섭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중국이 저기 고비 사막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은 태풍이 몰려온다 하잖아요. 저 미국에서는 태풍이 온다고 할 정도로 나비 효과는 많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뭐 거기 한 인구가 동시에 한번 뛰었다가 쿵 하면은 지구가 붕괴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이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밖에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